네, 세계 각국의 이슈와 투자 소식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함께 베트남 현지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인규 뉴욕 특파원, 지난주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유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서부 텍사스항 중진류 WTI 7월물은 지난주에 배럴당 120달러를 찍고 현재 다시 110달러 선으로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전국 휘발유 값도 오늘인 20일 기준 갤런당 5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갤런당 4.9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에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일평균 80만 배럴 수준 이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원유 트레이더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공급망 혼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리비아는 최근에 원유 생산량이 일평균 10만에서 20만 배럴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요새 워낙 변동성이 높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현지 유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 결정을 아마 이번 주까지는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유류세를 매기지 않는 곳들은 있어 왔었거든요. 연방 유류세가 면제가 되면 이 미국의 기름값은 갤런당 18.4센트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 유류세 비중이 미국은 높지가 않아서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긴 한데 그동안 워낙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름값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관리 실패로 비난을 받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미국의 유류 수요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기름값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요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는 일일까? 오히려 정부가 비난을 조금 더 받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조금 자연스럽게 가격을 놔둬서 수요를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민주당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름값 안정뿐만 아니라 이 수요를 잡는 것도 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지금 미국 주택 시장도 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서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미심장한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했었죠. 지금 이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는 어쩌면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빚내서 집을 사게 되면 비싼 대출 이자에다가 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아까 이 기름값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떻게 보면 구두 개입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금리, 30년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5.78%를 기록해서 금융위기가 있던 이 지난 2008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져야 할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근거가 있어 보이는 발언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내일 개장 전에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판매 실적이 나오는데요.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 이 데이터가 시사점이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판매치는 539만 채인데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은 지난 2월 데이터부터 계속해서 예상치마저 밑돌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